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익힘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점 0,3을 지난다. 0,3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대입해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고요. 대입했을 때 3의 마이너스 0제곱 되니까, 그죠? 그래서 1 되고 1 더하기 2니까 맞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지수함수에서 제한 범위가 나와져 있지 않는 한 항상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인 거고. 3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이거는 증가함수냐 라고 하는 건데, 자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좀 살펴보세요. 자, 이 형태의 원래 기본형의 그래프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기본형입니다. 오케이?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동한 건 없고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요게 분석이 좀 끝나야 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의 형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된 거죠. 그래서 요 다음과 같이 그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근데 물론 요거를 3분의 1x제곱으로 정리해서 교과서 개념에서는 암기식으로 좀 정리를 했지, 그지?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무튼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은 되겠지. 자, 알더라도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값, 점근선은 직선 y는 2다. 원래 기본이 y는 0이죠. 그게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2 맞는 말이지. 그 다음 3x제곱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아까 파악해놓은 상태지. y축에 대하여 대칭했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미리 좀 분석을 해놓으면 다음 선지들, 까다로운 선지들 해결하기가 되게 편리하다. 그래서 다음 형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가를 묻는 기초적인 문제다. 됐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자. 자, 일단 밑은 다 동일하고요. 그럼 밑이 다 동일했을 때 진수끼리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 형태는 진수값이 클 때 가장 크냐 아니면은 작을 때 가장 크냐, 이거를 갖다 보겠다는 건데요. 우리 사실 요거는 지수부등식에 대한 개념, 물론 지수 함수를 그려서 판단해도 되지만 지수부등식의 개념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밑이 다 동일하고, 근데 그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형태일 때는 뭐야? 작은 게 큰 거죠. 그지? 그래서 2분의 1, 이쪽이 제일 큰 형태가 되는 거고, 1번, 2번, 3번. 뭐 그림으로 갖다가 판단하자면 로그 2분의 1x를 갖다가 그립니다. 로그 2분의 1x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죠. 이게 y는 로그 2분의 1의 x. 오케이? 물론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같은 말입니다.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대칭했다. 됐죠? 그럼 2분의 1은 어디? 여기. 2는 여기. 4는 여기라고 본 거지.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하셔도 1등, 2등, 3등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4의 x제곱은 32분의 1의 해를 x는 a라고 한다.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풀게요. 4x제곱은 32분의 1이다. 정리해보시면 물론 x는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사실 로그의 정의를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다음과 같이. 또는 밑을 여기서 맞춘다고 생각하면 2의 제곱수, 여기도 2의 제곱수,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도 상관없고요. 편한 대로인데, 사실 지수 방정식을 좀 생각해서 4를 2의 2x제곱, 3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5제곱 바꿔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이렇게 조금 직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로그 부등식을 묻는 거죠. 자, 둘을 비교할 거면 당연히 밑이 통일돼야지 비교가 가능한 거고, 로그 3의 9 만들고 1-x가 9보다 크거나 같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8이 b다, 이렇게 체크해서 둘을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21,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건데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1차적으로 1-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 두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문제가 없긴 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진수 조건을 꼭 신경 써야 된다. 물론 관련이 없는지 아닌지 구해보고 아는 거니까 좀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됐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형태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나와져 있고 다음의 최대값. 자, 물론 이 값은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주어져 있으면 사실 넣어보고 비교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문제 파트에서는 이 그래프의 형태를 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2분의 1의 x제곱이면 감소하는 그래프다. 그럼 한마디로 작은 걸 넣었을 때 최대값, 큰 걸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고 정리해보시면 2분의 1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 넣은 거지 그게 7이라는 거 그럼 한마디로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웬만하면 분수꼴 싫으니까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네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4 플러스 b 마이너스 1 요게 1이다. 요것도 마찬가지 바꿔주시고요. 얘는 2의 1제곱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다 라는 거 좀 바로 찾아지고요. 그럼 b가 마이너스 5고 a 값이 2라는 거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최대, 이게 최소라는 겁니다. 자, 5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a2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3은 0에 두근의 합이 2다 이랬어요. 그 두근이 뭔지 모르니까 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랬을 때 쌤은 ax제곱을 t로 바꾸고 치환했을 땐 그게 항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3은 0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그럼 이 두근의 합 여기 t에 대한 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5라는 게 좀 우리가 판단된다는 거겠지.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t에 대한 식에서의 두근의 곱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자, 근데 내가 얘네의 근을 갖다 파악하려면 핵심은 근도 치환해야 된다. 범위 치환도 범위 치환이지만 이 근 치환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근 치환은 a의 알파 제곱, a의 베타 제곱 즉 여기에다가 쏙쏙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이 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두근의 합은 필요 없고 두근의 곱만 좀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수끼리 더해지면서 이게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두근의 합이 2라고 나와져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쏙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a제곱이 3인 거니까 a는 루트 3이구나. 그래서 답은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수 방정식 문제에서 요 로그래. 근치환 하는 거, 근거 계수 관계 좀 엮어서 나오는 거 주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가볼게요. 6번의 형태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일단 얘네들의 꼴은 지수 부등식을 묻는 형태고요. 지수 부등식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래프가 주어진 형태에서의 부등식 풀이하는 방식인 겁니다. 2분의 1, 2분의 1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fx, gx. 그러니까 한마디로 fx, gx 비교했을 때 fx가 더 큰 범위를 읽어달라. 이런 문제 풀 때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일단 둘의 교점을 찾는다. 둘의 교점을 찾고 거기에 라인을 갖다가 긋는다가 1차적인 스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어놓고 영역이 세 군데가 생겼죠. 그 영역 세 군데 중에서 어디? fx가 더 큰 쪽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 자, 첫 번째고요. 세 번째 구역이 그러니까 즉 여기 파란 색깔이 더 큰 형태, 빨간 색깔보다 파란 색깔이 더 큰 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같다는 여기 같다가 없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형태는 2분의 1x제곱 다음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서 완전히 똑같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자. 자, 2분의 1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통해서 로그도 만들 수 있고 그대로 지수함수 형태에서 뭐 2의 x제곱이라든지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든지 뭐 이런 꼴들이 다 완성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핵심이 뭐냐? 결국에는 밑을 보는 건데요. 여기서의 밑은 2분의 1이 맞아요. 근데 일단 쌤이 원형을 갖다가 볼 때는 꼭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걸 기준으로 바꿔보라 그랬지. 그러니까 1보다 큰 그 밑값은 2다. 그러니까 밑이 요 2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자 1번 볼게요. 맞고 2번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맞고 이제 1보다 큰 형태로 왔다 하는 거니까 기 아니고 1보다 크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얘도 2 맞죠? 정리해보시면 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 이 둘 중에서 그러니까 1, 2, 3번은 오케이인데 이 4번하고 5번에서 얘 2의 마이너스 1제곱 바꾸면 2 될 것 같은데 여기도 2인 것 같은데 답은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4번이 아닌 거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보면 나머지들은 다 뭐 x 마이너스 1제곱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거에 무언가 제곱이 붙어져 있는 게 없어. 그리고 x 앞에 붙어져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이건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인 거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x 위에 뭔가 올라가 있는 게 없어. 근데 얘네는 2분의 1제곱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를 사실 x로 좀 변형을 시키면 제곱해서 4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의 밑은 4가 되는 거야. 안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체크해봐라 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의 x 그리고 로그 3의 27분의 x. 자, 일단 로그 3의 27분의 x 같은 경우엔 정리하면 로그 3의 x-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두 그래프와 두 직선 사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걸 묻는 형태고 이 평행이동 또는 뭐 대칭이동 이 형태가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높이의 값 또는 가로 길이의 값, 그죠? 밑변의 값, 그 값들을 결정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그림이라기보다 이 둘을 그려놓고 이 둘의 관계를 좀 살피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y는 로그 3의 x면 이 아랫게 로그 3의 x 마이너스 3이겠지. 이 얘기는 둘의 이동이 결국엔 모든 점들을 다 3씩 올린 거지. 또는 뭐 반대로 보자면 3씩 내린 거고. 아무튼 같은 형태에서 생긴 거고 평행이동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x는 1부터 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x는 1과 x는 5를 갖다가 표현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된다. 그랬을 때 생기는 요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하면요. 결국엔 이 친구들이 이 간격이 3이라고 하는 거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 뭐 아무리 곡선이 있더라도 아무튼 이 값 자체는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3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을 이렇게 정렬시켜 버리면 사각형 형태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엔 이 밑변의 길이는 이 높이로 좀 체크해 주면 되는 거고 이 값은 1과 5의 차이인 4가 될 거겠죠, 그지? 그래서 그냥 3, 4, 12 이 3과 4를 통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사용해 주시면 이 8번에 답이 되겠다. 됐죠? 요거 형태는 워낙 자주 나오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정리할 때 꼭 그 평행이동 관계를 파악해 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풀이를 쓸 때는 뭐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주셔도 상관없고 사실 이 평행이동의 그 관계만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 다음을 뭐 잘라서 여기에 이어 붙였다 라고 하는 표현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평행이동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9번 볼게요. 다음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을 봤을 때 진수 조건 먼저 뽑아내 주시고 x가 3보다 커야 된다, 11보다 작아야 된다. 얘네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적어 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 주는 건 밑이 동일하니까 다음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진수끼리 계산해 보시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x 그러니까 플러스 1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 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다음을 t로 바꿔놓고 우린 범위도 치환해줘서 이 t에 대해서 대입한 다음에 로그에 대한 최대차수를 구한다. 이게 순서죠. 그럼 일단 t에 대한 것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t에 대한 식은 2차 함수식이고 가운데 축이 x는 7일 때 이 형태인 거고요. 30일은 사실 7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형태지. 그러면 결국엔 7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요 라인이 최소. 근데 다만 포함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t에 대한 범위가 7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9, 그 다음에 4, 7에 28, 98, 그죠? 그 다음에 49에다가 하는 거니까 16인가요? 16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뭐 이런 친구들은, 아니 3, 11 이런 거 친구들은 대입해 보면 아마 0보다 크다, 그지? 왜냐면 3 대입했을 때 42, 그죠? 딱 0 나오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진수 조건에 대한 거니까. 됐을까요? 물론 뭐 요걸 안 구하고 갔었더라도 뭐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가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라고 하는 값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최대값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t만 보시면요. 로그 2의 t는 이렇게 생겼지. 증가함수. 그러니까 16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다. 따라서 y에 대한 최대값은 로그 2의 16, 즉 4죠. 그래서 최대값은 4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 0, b, 0이 있다. 나와져 있고요. x축의 수직인 두 직선이라고 했고 다음 함수는 로그 x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평행사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양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증명을 해서 보여줄 건데 사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a, b는 1이다. 이게 좀 바로 보일 거야. 볼게요.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함수값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 이 길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 함수값의 절대값을 k라고 잡으면 여기 값은 마이너스 붙인 음수값이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만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식으로 보여주자면 로그 a, 그러니까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마이너스 k, 로그 b가 k다. 요런 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로그 a에 붙이면 그게 로그 b랑 똑같네 라는 얘기. 그럼 결국엔 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즉 a분의 1, 이게 b란 얘기고, 그러므로 a, b는 1이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면 이 높이값 자체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부호만 다르고 이 절대값이 동일한 형태의 둘의 관계는 두 수는 무조건 역수관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수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이 둘이 역수관계다. 어떨 때? 이 함수값이 절대값이 같을 때. 알겠죠? 로그 함수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증명에 대한 과정은 이거고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이거를 한번 증명해 놨다면 바로 써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그 3의 x가 반복되어져서 나와져 있으니까 로그 3의 x는 t로 치환하고 범위 치환 신경 써야 되는데 로그 3의 x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지? 치수수 전체니까. 근데 얘네 두 근의 곱을 줬다. 아, 이거 근에 대한 정보구나. 그럼 얘네의 근을 알파랑 베타로 줬을 때 근도 치환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로그 3의 알파, 그 다음에 로그 3의 베타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근의 곱을 줬다는 얘기는 사실 알파, 베타가 9라는 걸 줬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뭘 뽑아내는데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의 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둘의 합은 마이너스 k인 거고 정리해 보시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합쳐지고요. 알파, 베타가 9라고 하는 거니까 3의 제곱 정리돼서 k는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가 3의 제곱, 2가 앞으로 떨어져서 2로그 3의 3,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근치원에 대한 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생활 문제인 것 같고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
배양기에 들어있는 어느 미생물을 관찰하기 시작한 지 X시간, X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그때 나타나는 미생물의 수를 fx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미생물의 수가, 그 미생물의 수는 fx 말하는 거예요. 그 값이 9배로 증가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생물의 미생물의 수가 81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81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몇 시간이 지났냐? 4시간 지난다 했으니까 F4라고 써주고 K 곱하기 3의 A분의 4제곱 이렇게 갖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9배로 증가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9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는 거야? 이 9라고 하는 값은 원래 0이라고 했던 형태, 그러니까 F0이라고 하는 값 있죠. F0이라고 하는 값의 9배는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0이 바로 뭐야? 처음 미생물의 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았냐 안 찾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 처음 미생물의 수가 F0이라고 기준에 잡아놨어야 등식이 성립하니까. 됐죠? 그럼 F0이라고 하는 값은 뭐야? K죠. 그래서 9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얘가 F0이 K니까 K는 양옆에서 사라지고 3의 A분의 4제곱 그게 9. 근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A 값은 2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됐죠? 그럼 81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찾아가자. 그러면 그 걸리는 시간을 쌤이 T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T라고 한번 더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 FT는 K 곱하기 3의 T분의 2분의 t구나. 2분의 t. a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래 거에, 그러니까 81에 곱하기 k. 81배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원래 처음 거에. 그러면 k가 사라져서, 결국엔 3의 2분의 t제곱이 81이 된다. 81은 3의 4제곱이고요. t 값은 몇이다? 8. 답이 8시간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두 가지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랬을 때 평행하게 선을 그었다는 얘기고요. 선분 AB분의 선분 CD,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갖다가 각각 구한 다음에 값을 찾아달라 라는 얘기예요. 사실 요거의 답은요, 우리가 계산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사실 2라는 거 조금 금방 찾을 수 있다. 요거를 금방 찾는 방법도 설명해 줄 거고 정석풀이로도 좀 설명을 해 줄게요. 일단 정석풀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자면 값을 하나씩 조금 우리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요 a라고 하는 것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대입했을 때 이 함수 값이 4의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올 거야. 그거를 2의 밑을 2로 맞춰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값은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또다시 마이너스 2a를 다음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a가 아니라 2a죠. 마이너스 원래 붙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2a를 갖다가 또 파란색 4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4의 마이너스 2a제곱이고 이걸 갖다가 2의 제곱수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4a를 대입한 게 되는 거구나 정리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2a에서 4a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a, 여기 길이는 마이너스 a, 따라서 2가 된다. 금방 보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암산을 할 수가 있냐? 방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게 a가 지금 양수음수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얘네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데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2x제곱인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거를 우리가 얘를 갖다가 fx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f2x의 관계예요. 오케이? 식으로 정리를 해주자면 얘가 fx라고 만약에 둔다면 얘는 여기에 2x 나온 거야.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를 갖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fx에서 x 값을 2분의 1배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값이 있으면 이 값에 2분의 1배를 정확하게 해줬을 때 이 함수의 모양이 생긴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절반에 대한 값이라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의 길이도 결국엔 뭐예요? 다음에 절반이겠지. 이 둘도. 그지? 이 거리와 이 거리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잘 봐. K, K, 2K, 2K. 그러니까 K분의 2K네? 답은 2네? 요렇게 체크하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그래프의 이해도만 알면 이런 건 또 암산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10번이나 13번의 형태, 기존 풀이 이외의 것들도 좀 챙겨가라. 됐죠? 마지막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A 집합은 다음과 같고 B 집합은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둘의 교집합이 원소 개수가 4개를 만족하는 자연수 K,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A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A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정리해보자면 사실 로그에 정의 써서, 그러니까 이 값이 로그 2의 K제곱이다 해도 되고, 또는 뭐 2의 K제곱 바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X가 2의 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대로 부등호 비교가 되는 거니까 3이 오른쪽으로 이항된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진수 조건을 항상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도 추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 조건을 한번,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 그죠? 여기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 B 값을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지수부등식의 꼴이고 밑을 갖다 맞춰야 되는데 4분의 3, 3분의 4 뭘로 맞춰도 상관없지만 4분의 3보다는 3분의 4로 맞추는 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3분의 4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로 바꿔주고 그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x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x 마이너스 12 그랬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2로 나눠주시면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는 형태로 정리된다. 그럼 벌어지는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둘을 갖다가 합쳐서 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범위가 합쳐질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합쳐져야지 그 교집합에 대한 원소들이 좀 4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2k 제곱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자, 여기서 이미 한 개 확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 한 개 확보고요. 그 다음에 4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3, 4, 5 요거까지는 확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5까지는 가져야 돼. 그러니까 2k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6이 되면 안 돼. 괜찮을까요? 요걸 만족하는 k에 대한 자연수 값을 체크해 보시면요. k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지? 3씩 더해 보시고요. 3씩 더해서 8, 2k 제곱 9 이렇게 보시면 k 값은 3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번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학 익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